인생을 처음 사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클로징 멘트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늘 누구나 처음 살아서 또 어려움도 많죠. 그렇지만 그래서 오히려 늘 인생은 하루하루가 새롭고 또 신기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탐색하고 여행하는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요. 두 번째로 이제 MBTI 검사를 본 이후에 해석과 세세한 선호 경향을 우리의 특성, 우리가 원하는 진로, 직업,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이야기로 구성했으니까요. 오늘 강의도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네, 출발 한번 해볼까요? 고고고!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 뉴턴, 아인슈타인, 간디, 로자 파크스, 워렌 버핏, 스티븐 스필버그, 빌 게이츠, J.K. 롤링.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맞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공통점이 내향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향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EBS 다큐프라임에 당신의 성격이라는 3부작 방송 중에 세 번째 3부작으로 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한 40-5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유튜브로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저는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저 여준영 대표님이라는 분을 보고 굉장히 사실 감동을 했습니다. 자세히는 저분에 대해서 모르지만 방송으로 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내향형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방송에 출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직원조차도 만나길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고객을 이제 광고회사에 있어서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고객 만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왜 방송에 나왔을까라고 봤더니 그 내향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대표하고 싶은 거예요. 내향형도 장점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님, 고민하는 님, 노력하는 님, 이 모든 것들이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내향형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말씀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연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내향 적인 나라적 문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70-80%가.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서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내향형에 대한 배려가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학교 생활 내도록 가정에서도 외향적인 행동을 하기를 원하고 학교 생활에서도 외향적인 행동을 하길 원하고 그래야지 이제 보상을 하게 되거든요. 심리학에서 이걸 강화와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어떤 걸 했을 때 보상을 안 해주고 어떤 걸 했을 때 보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보상하는 행동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향적으로 행동했을 때 올 수 있는 보상도 있긴 한데 그 보상보다 외향적으로 행동했을 때 보상이 더 큰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취업을 할 때도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함이 있는 이 일부 내향형이 외향형인 척 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적게는 제가 볼 때는 15%에서 많게는 30% 정도가 됩니다. 이 안에 이제 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편한 그다음 에너지의 소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였죠. 자, 그럼 내향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굉장히 조용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공간이 허용되어 있는 것을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난할 때 사실은 옛날에는 각자의 집이 없었거든요. 각자의 방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이 내향형이 힘듭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외향형은 괜찮아요. 따다다다닥 붙어서 막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간이 막 오픈돼 있어야 된다. 이게 서로의 소통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그게 모두 다는 아니거든요. 내향형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 얼굴, 내 모습,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게 바깥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게 사실 민감성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깥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신경에 써이거든요. 그래서 분리된 공간들을 좋아하고요. 소수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 여러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실과 개념에 조금 맞춘 이런 부분을 선호하고요. 아이디어를 내적으로 집중해 가지고 완성시킬 수 있는 직업이나 그런 환경, 너무 잦은 전화나 너무 잦은 만남이나 의사소통을 해야 되거나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 이런 환경을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향적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업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내향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영업, 활동적인 일, 앞서서 말하는 일, 연예인 같은 거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활동을 하는 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맞긴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람들과 계속해서 접촉해야 된다는 게 어려운데요. 그러면 그걸 못한다라고 판별할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이 가수 김민우 씨를 사례로 언급합니다. 젊으신 분은 이 김민우 씨가 누군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69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나이가 많죠. 저희 때는 정말 인기 있는 가수였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노래가 갑자기 이병열차 안에서만 노래가 떠오르고 더 유명한 노래가 있었는데요. 심심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이 노래가 너무 뜬 거예요. 김민우 씨의 노래가 조그만한 소속사에서 노래가 떴고 이게 이제 가요 톱10에서 이제 연속 이제 5주 1등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기록을 깨거든요. 연속 10주 1등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이병열차에서라는 이제 노래가 뜨니까 소속사에서 야 노래가 떴을 때 너 군대를 가라 이렇게 하고 진짜 기차를 태워서 군대를 보내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사회복무요원인데 그 당시에 방이라는 직무로 6개월 동안 이렇게 보내는데요. 사실 자유롭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때 너무 이제 이게 더 팔리게 된 거예요. 100만 장 이상 팔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발라드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뷔 무대에 다시 섰는데 자기 노래를 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팀이 이제 노래를 신곡을 들고 왔는데 세 명이서 노래를 부르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세 명의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서태지와 아이들인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빠져서 나중에 신용불량자로까지 계속해서 노래가 히트를 못 치고 마감을 하게 되고 미사리에 가서 늘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나 이런 고민하던 시기에 영업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말도 안 돼. 나는 숫기도 없고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영업이라니 하고 벌컥 화도 내기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안 되고 어려우니까 한번 해볼까라고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잘했다는 겁니다. 탑 세일즈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잘할 수 있었느냐? 막 외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굉장히 성실한 자세로 그리고 깍듯한 자세로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할머니가 그 외제차 비싼 외제차를 사려고 하는데
자기 이제 나중에 마지막 점검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딱 보고 연예인인 거예요. 그 당시엔 아주 유명했었기 때문에 딱 보고 나서 어머니 됐습니다. 다른데 제가 봐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예인이니까 꼼꼼하게 관리 안 해줄 거야. 연예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연예인이 어떤 특정한 일을 물건이나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거부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찐팬이 아닌 이상.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어머님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갔어요. 그냥 아들이 가자라고 하니까 그냥 갔는데 김민호 씨가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90도로 이제 절을 하는데 절은 아니지만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데요. 차가 떠나는데도 계속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뒤로 이렇게 딱 돌아보는데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아 차 멈춰봐라. 세상에 저런 사람 못 믿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냐 라고 하고 그 자동차를 구매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내향형이 영업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면접관들이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자기소개서에서도 성격에 장단점이 있고 면접에서도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못한다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 이후에 답변이 있어야겠죠. 그런 것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소수와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영업 활동, 외부 활동, 의사소통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아주 좋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자, 이러면 외향이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외향형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집으로는 넣겠습니다. 자, 외향형은요. 자, 예를 들어서 영구직에 외향형이 지원한 겁니다. 나는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좋아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혼자 있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성격의 장단점에 쓴 거예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연구개발직은 집중해가지고 혼자 그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응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게 다 좋아도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사부서 팀장이 오고 또 실무진들이 면접 때 와요. 그럴 때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런 특성을 외향적 특성을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제가 입사를 한다라면 번거롭게 회의를 해야 된다거나 출장을 가야 한다거나 이 타 부서와 소통하는 그 모든 일들은 제가 다 도맡아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요. 거기에 있는 그 개발 팀장이 저거 봐라. 저 녀석 채용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당한 일이 개발팀장은 너무 싫고 팀원들도 외부와 출장 가고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 만나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것들을 다 부담스러워하는데 저 녀석을 시키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안 그럴까요? 진짜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취업 전선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도 언급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외향형은요, 굉장히 사교적이고, 장점이 정열적이고 매력적인 반면에 단점이 뻥앵구라라고 하잖아요. 허세 부리거나 침범, 다른 사람의 영역에 쉽게, 이게 선을 넘어오네. 이런 것처럼 선을 쉽게 넘어오기도 하고요. 목소리가 아주 크고 시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내향형이 많이 합니다. 내향형은요, 장점이 아주 깊이 있고, 사력 있고 평온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내향형은 또 단점이 서먹서먹하고 억제가 심하고 회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외향과 내향을 봤는데요. 외향형이라고 하면 내가 살려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보시고요.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어울리는 특성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외향을 중심으로 하면서 내향을 일정 부분 보완하는 거예요. 자, 내향형은요. 나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내가 나의 특성에서 잘 살려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일정 부분에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보시고, 여기에 어울릴 만한 직업, 그러니까 무조건 공무원이 괜찮다, 뭐 아무 소통 안 하면 그런 게 좋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울리는 직업 특성, 어떻게 수행할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어떤 직업이 좋고 나쁨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성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해서 보완하고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은 없다라는 겁니다. 외향적이면 외향적인 대로 좋고요. 내향적이면 내향적인 대로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범한 대로 좋긴 하지만 대범하게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심하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심하기 때문에 어쩌면 실수가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이나 내가 보편적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느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향과 내향 살펴봤습니다. 긴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시간 정말 길게 말씀을 올렸는데요. 제 욕심이 굉장히 꼼꼼하게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내용이 2배로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내용 너무 좋았죠. 다 못다한 부분은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자기 탐색해 보시길 원합니다. 언제든지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성장이 일어나는 하루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